안녕하세요. 분당 살고 있습니다. ABO 홍상입니다. 먼저 저를 혹시 알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다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 사진 보시면 저기 제가 있어요. 누워 있는 사람 아니고요.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네, 제가 손 모델은 아닌데 저 때 당시에 다니던 관리실에서 광고를 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관리사인 제가 올 붓는 동작이에요. 저게. 예, 제가 실기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찍었던 사진 넣어봤고요. 사진을 찾아보니까 별로 안 찍었더라고요. 저 때 좀 많이 찍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한 직장에서 8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어, 사람들이 피부관리사라고 하면은 아티스트리 제품을 제일 먼저 써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자분들 화장품 전달해 보시면 어떠세요? 화장품 잘 안 바꿔요, 바로. 그래서 저도 저 때 당시에 썼던 관리실에서 썼던 제품이 있어서 제일 늦게 바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업라인 스폰서님이 저한테 유스 이스탠드 있잖아요. 시트팩. 그걸 써보라고 몇 장 이렇게 권해주시는데, 이 시트팩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생각 굳이 하진 않았지만, 별 기대는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쓰고 있는 만든 화장품, 이게 제일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시트팩을 써보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피부가 되게 건조한 피부라서, 생활 패턴이 좀 바뀌거나 야식을 먹거나 좀 이렇게 술 먹거나 이러면은 그 다음날 피부가 막 터요. 막 각질 일어나고 홍조가 있고 이래가지고 되게 예민했었는데 저 시트팩을 썼는데 다음날 너무 피부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한테 아메이 사업을 알려준 남자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저 시트팩 도대체 뭐야? 그때부터 제품을 하나 두 개씩 바꿔서 써보게 되었고요. 그때 써봤던 제품들이 너무 좋아서 공부도 해보고 많은 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 때 직장 생활을 할 때요. 12시간씩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 퇴근 시간 많이 기다리시잖아요. 퇴근해도 집에 가면 10시가 넘었어요. 그러면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1시가 되니까 뭔가 새로운 내 자기 개발을 하고 노력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아메이 사업을 만나가지고 좋은 팀 안에 자기 개발도 하고 나를 개발도 하고 또 수입의 속성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면서 내가 조금씩 준비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위에 사진 보시면 저예요. 너무 다른가요? 제가 웃어요. 막 저 때 일할 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피부 관리사가 아티스트를 만나서 어떻게 전달을 하는지 좀 노하우도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보시면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말을 평소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꼭 제가 잠이 많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 저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잠을 많이 자야 미인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저 말이 나오는 이유가 아무래도 자는 시간 동안 세포가 재생되면서 면역력도 좋아지고 또 회복도 되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날에 피부가 좋아져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영국의 40대 여성이에요.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8시간 평소에 8시간씩 자던 사람인데 2시간을 덜 자게 했어요. 2시간을 덜 자게 해서 6시간 수면을 하게 했을 때 피부 상태가 달라진 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직업병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한동안 사람들 얼굴만 보고 다녔어요. 미용사들은 아마 헤어만 보고 다닐걸요? 저는 막 피부, 저분이 이거 쓰면 좋아질 텐데 제 얼굴은 안 보면서 남의 얼굴을 많이 보고 다녔는데 저 사진으로 봤을 때 되게 다르다는 게 제 눈엔 보여요. 일단 왼쪽에는 충분히 잤을 때고 오른쪽은 2시간 덜 잤을 때인데 일단 표정이 안 좋아요.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그리고 피부 주름이나 그리고 혈색이 좀 칙칙하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여성분도 7시간
잠을 자던 분을 2시간 덜 자게 해서 5시간 잤을 때 피부에 충격적인 변화가 있어요. 보시면 트러블도 많이 생겼고 일단 처진 거, 피부도 처졌고 혈색이 어두운 거, 또 다크서클이 보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면을 많이 자야 이뻐진다는 말이 진짜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피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잠을 좀 덜 잤을 때, 못 잤을 때 느꼈던 경험이실 텐데요. 30대인 저도 어제 같은 경우 특히 잠을 좀 못 잤어요. 그런 날 피부가 이런 상태로 되는데 혹시 잠 충분히 주무시나요? 평소에? 한 8시간씩 주무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잠을 좀 못 잤을 때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일단 피부가 거칠어지고 모공도 좀 늘어나고 주름이 좀 더 생기고 다크서클이 진해지고, 왜 잠 못 잔 친구들 보면 옛날에 다크서클 막 턱까지 내려왔다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렇게 나타나고요. 또 그래프를 보시면 잠을 좀 못 잤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보이는데 피부 장벽에 있는 기능이 떨어져서 수분 손실률이 높아졌고, 그리고 피부 노화도 더 증가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푹 잔 사람과 아닌 사람이 나타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피부 노화나 수분 손실률이 2배나 증가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잠만 많이 자면 피부가 예뻐지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못 들었습니다만 수면 습관이 중요합니다. 먼저 만약에 내가 아무리 하루 종일 잤어도 낮에 땀도 흘리고 메이크업도 했는데 세안을 안 하고 자면 안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꼭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세안을 꼭 하고 주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고쳐야 될 습관 중에 하나인데 자기 전까지 핸드폰을 잡고 있어요. 수면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이나 이런 PC, 전자파 등이 또 수면을 방해할 수 있고, 또 알코올이나 저녁에 섭취하는 카페인 등들도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야식 같은 거 수면 방해에 많은 역할을 하죠. 그리고 살 뺀다고 밤중에 자기 전에 격렬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좀 더 요가나 릴렉스한 스트레칭 같은 걸 해주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저기 보이시는 거와 같이 우리 베르가닉에 나오는 에센셜 아로마가 있어요. 저거 사용하시는 분들 계세요? 계시죠? 저 아로마 관리도 수면에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라벤더 같은 경우는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이렇게 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면 잠 못 주무시는 분들도 사용하시면 좋은데, 젤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 우리 키친타올이나 타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한두 방울 정도 적셔 떨어뜨린 다음에 자는 베개 옆에나 좀 이렇게 두고 주무시면 휘발성이라 어차피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향기로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균이나 소독에 도움을 줘서 우리 면봉 같은 거에 이렇게 여드름 나고 그런 데다가 이렇게 발라주면 진정하는 데도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페퍼민트나 라벤더 같은 거 다 벌레들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 지금 이제 더워지면 벌레가 많아져요. 그러면 정제수 같은 거에다가 한두 방울 정도 희석을 해서 스프레이 같은 거에다가 갖고 다니면서 몸에 뿌리셔도 돼요. 그러면은 벌레 물리거나 벌레들이 잘 안 오거든요.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많이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족욕할 때나 목욕할 때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서 쓰시면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잠만 많이 잔다고 피부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보시면 밤 10시에서 2시 사이에 주무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10시에 집에 들어가는 날도 흔치는 않죠. 하다 보면은 12시 되는 건 기본이고, 저 시간에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세포가 재생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면역력도 좋아지고 피부 혈액순환도 도움이 돼서 다음 날에 피부가 좀 생기 있어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시간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현대인들은 수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기 그래프에 보시는 것과 같이 OECD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8시간인데 우리나라 직장인들 6시간 정도가 수면 시간이에요. 아까 사진에서 보신 거랑 같이 2시간 정도가 모자른데 그럼 피부가 되게 안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할 일이 많아요. 뭐 일하시고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 끝나고 집에 가면 또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해야 되냐. 그래서 때마침 나온 블루밍 슬리핑 마스크 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품은 블루밍 슬리핑 마스크 팩이고요. 내가 8시간 푹 숙면을 안 해도 푹 잔 것처럼 다음날 생기 있는 피부로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혹시 이거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소비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 팩하고 뭔가 기다리고 닦아내고 이런 거 되게 귀찮은데 그냥 대충 하는 거 없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옛날에 이 제품이 나오기 전에는 저는 했어요. 저는 뭐 뷰티 디바이스도 밀고 팩도 닦아내고 하는 걸 다 했었는데 이 팩이 나오고 나서는 그런 거 귀찮아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면 되게 반응이 되게 좋으시거든요. 그리고 양도 80ml에 가격이 7만 원이에요. 저는 인센티브 스킨케어 라인을 참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관리실이나 피부과 같은 데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제품이기도 하고 가격이 싸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7만 원 그냥 딱 생각하면 비싼데 내가 관리실을 가서 비타민 관리를 받거나 뭐 기본 관리를 받아도 저 가격보다 더 비쌀 수도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관리를 했을 때 1회당 7만 원짜리는 평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받을 거냐 좋은 제품으로 한 달 넘게 쓸 거냐 그러면 저는 전달할 때 혼자 집에서 쓰시면 저 제품으로 한 달 이상을 가족들과 같이 쓸 수 있는데 굳이 티켓팅해서 하셔야 되냐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이 드리는데 확실히 주변에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나 뭐 쓰면 좋아요 이런 얘기를 처음에 아메이 한다고 했을 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제가 제품을 다 갖다 팔까봐 그랬었나 봐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사람들이 넌 관리사니까 사람들이 화장품 많이 바꿔 쓰지 않냐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쓰는 라인 몽땅 갖다 줄 것 같은가 봐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보다는 확실히 제가 이제 알린 지가 그래도 꽤 되다 보니까 이제는 너처럼 피부 되려면 뭐 써야 돼? 이런 질문을 요즘은 종종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애용하는 제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값싼 가격에 아까 문제 수면을 충분히 자지 않아 못 잘 때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 제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실게요. 강력한 수분 에너지를 품은 제주 용암수에 발효한 퍼먼시아 시카가 밤사이 피부 손상을 개선해줍니다. 탁월한 항산화 컴플렉스는 바쁜 일상에 지친 피부 스트레스를 다스려 잠재된 피부 에너지를 끌어올립니다. 피부 리듬을 바로잡아 단 한 번의 사용으로도 푹 잔 듯 건강한 피부를 선사하고 바르자마자 피부 겹겹이 스며드는 깊은 영양감과 보습감까지 느껴보세요. 숙면한 듯 생기로 피어나는 피부. 아티스트리 블루밍 슬리핑 마스크. 저는 이 이미지 광고를 봤는데 출시 전부터 너무 쓰고 싶더라고요. 막 생기 있는 피부로 만들어준대요. 그래가지고 되게 출시 전부터 되게 궁금했던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특징이 3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시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피부 재생을 하는 데 도와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화 추출물이랑 AA2G라는 그 비타민C 유도체 성분이 있어요. 그 2개를 결합해서 피부 항산화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특허받은 허브 유래 성분 7가지가 들어있어서 피부 활력에 도움을 주는데요. 한 개씩 자세히 볼게요. 먼저 시카는 센텔리아
센텔리아 시카라는 성분이 있어요. 줄여서 시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병풀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호랑이 풀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호랑이가 상처가 났을 때 그 풀을 찾아가서 몸을 비빈대요. 아무래도 호랑이가 그런 이유는 상처 치유에 좋고 진정시켜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호랑이가 알고서 그렇게 했나 봐요. 그리고 예전에는 히알루론산 성분이 인기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그 광고하는 거 보면은 시카 들어간 화장품 진짜 많아요. 그만큼 시카 성분이 진정과 상처 치유에 효과적이고 재생에 도움을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카가 보시면요. 60도씨에서 7일 동안 발효 숙성한 시카를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특허 출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카 릴리즈라고 합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다른 제품들은 시카 성분을 쓰는데 우리 아티스트리의 화장품에 들어있는 성분은 발효 숙성한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냥 일반 시카에 비해서 우리 발효 숙성한 시카 릴리즈는 피부 개선을 200%나 증가를 해주고 보습력도 700%나 올려주는 그런 좋은 효과를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반 디펜스 콤플렉스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 그 중국 보테니컬 센터 가보신 분들 계시죠? 저도 2번 정도 가봤는데 그때 국화를 어떻게 재배하는지 보고 왔어요. 그냥 우리 앞마당에서 키우는 국화가 아니고요. 어떻게 키웠을 때 효과가 더 좋은지 연구해서 채취한 국화와 AA2G라는 비타민C 유도체 성분을 결합해서 피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성분이에요. 유명한 논문에도 나와 있는 그런 특허받은 성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블루밍 바삼이라고 또 이것도 국내 특허받은 성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7가지 허브 성분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시카, 그리고 그림에서와 같이 캐모마일이나 녹차, 그리고 이름이 참 어렵더라고요. 황금, 또 무슨 하나 더 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그 7가지 천연 성분은 허브 추출물로 이루어져 있는 이건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지친 피부에 활력을 충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라벤더나 베르가못이라는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향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제품 딱 뚜껑 열어보면은 그 기분 좋은 향 나잖아요. 그게 라벤더랑 베르가못 향이 먼저 딱 나는 향이에요. 그래서 두 성분 다 숙면을 도와주는 그런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자연 유래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 있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이 멀티 스파츌라 있죠. 저는 또 이거에 감동한 사람입니다. 제가 관리실에서 일할 때 최고의 도구는 사실 손이에요. 최고의 도구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이 손인데 이 도구나 괄사 뭐 이런 거 쓰면은 적은 힘, 내가 힘을 막 이렇게 막 들이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살살 해도 되게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도구거든요. 그래서 잘만 쓰면 되게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스파츌라기도 하고 되게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 있어요. 나는 여드름 피부인데 이거 써도 돼? 그리고 나는 피부가 예민해서 아무거나 막 문지르면 안 되는데 이거 써도 되냐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써도 돼요. 고귀한 금속인 플래티늄 로듐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서 어떤 피부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내가 막 왕만한 여드름이 여기 났어요. 그래서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써도 된다고 이걸 막 엄청 세게 문지르면 이게 염증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것만 피해 주시고 부드럽게 그냥 지나가 주시면 돼요. 이따가 뒤에 테크닉도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거 같이 들어있는지 개별로 판매를 하는지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미용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소비자분들이 아무래도 여성분들
저도 그런데 피부 디바이스 요즘 집에 없으신 분 거의 없어요. 여성분들 특히 관리는 안 해도 뭐 청정기 집에다 들여놓는 것처럼 그 화장대에 하나씩 올려놓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친구들도.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고, 또 매일 써도 되는지 그런 거 많이 궁금하시지 않았어요? 이거 매일 써도 되는지, 그리고 양은 또 얼마나 써야 되는지,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양은 얼굴 사이즈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내가 건조한지 그리고 오일리한지에 따라서 양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얼굴도 큰데 건조해요. 그러면은 양을 좀 일반 사람들보다 좀 많이 써야 돼요. 그러면은 크림 쓰는 거보다 2배 정도 씁니다. 물론 마사지 할 때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귀찮아,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 바르냐면 그냥 크림 바르는 정도? 그 정도 바르고 잡니다. 그리고 매일 사용해도 된다고 제가 문의해봤더니 매일 사용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써도 되는데, 솔직히 매일 쓰는 게 일이에요. 저도 잘 써야 일주일에 다 5일 정도 써요. 매일 써도 되지만 전 한 일주일에 5일 정도 써본 기억이 있고, 매일은 어렵더라고요. 혹시 매일 쓰시는 분 계세요? 역시 배워야 되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매일 써도 되는 제품이니까 되게 꾸준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아로마 관리나 이런 거 제가 또 말씀드릴 게, 피부 관리사로 일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아무래도 나는 누군가를 관리해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의 기분 상태를 되게 파악을 많이 했어야 됐어요. 예를 들어 관리실 다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가면은 사람들이 와서 다 고민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딱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아, 저분 오늘 뭔가 있었다라는 걸 표정으로 벌써 알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인상 쓰면서 들어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해서 나가게끔 해줄 수 있도록 제가 관리를 맡았으면 그거를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런 라벤더 관리하는 거예요. 아로마 관리로 내가 마사지를 하면 오일을 첨가해서 이 사람이 좀 더 잘 수 있게. 막 흥분한 사람들 어때요? 막 잠도 안 자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냥 좀 잘 재워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런 거 막 섞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막 떠들다가 갑자기 표정 보면 이제 알아. 아, 자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더 편하게 관리를 해서 그렇게 했었던 경험이 나고요. 만약에 너무 다운돼 있어,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물론 기분이 왔다 갔다 하지만 막 기력이 없고 항상 오면은 아픈 것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 관리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건강할 때는 그런 분들 케어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막 컨디션 안 좋은데 와가지고 막 나 오늘 뭐 깨졌어, 뭐 누가 뭘 했어,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러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좀 다른 얘기였군요. 다운돼 있으신 분들한테 흥분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또 아로마 또 다른 게 있었어요. 샵에 쓰는 거, 그런 거를 좀 첨가를 해서 좀 많이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저렇게 릴렉스를 시킬 수도 있는 저런 허브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 썼을 때도 저렇게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저도 딱 하루 쓰고 나서 다음날 느꼈던 게, 피부 세안을 딱 하는데 피부가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평소에 건조하다 보니까 좀 관리가 소홀하다 싶으면은 좀 겉에가 까슬까슬하거든요. 근데 세수할 때 부들부들해진 게 느껴졌고, 보시면 그래프에 보시는 거랑 같이 수분량이 증가했고 각질이 감소하신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피부 밝기라든가 피부 빛이 좀 환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거잖아요. 베개에 묻는지 아닌지. 저도 나이트 케어라고 해서 막 베개에 묻어나고 머리카락 붓고 막 간지럽고 끈적거리고 그런 성분일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스킨 피팅 텍스처라고 해서 바르고 나면 흡수가 되게 빨리 돼요. 그래서 베개에 묻어나는 그런 느낌 없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많이 받는 질문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저것뿐만 아니라 진짜 많은데, 항상 뭔가 어디 휴가 갔다 와서 얼굴 빨갛게 타서 오신 분들 케어해주거나, 뭐
얼굴 뒤집어져서 막 필링을 잔뜩 받고 와가지고 얼굴이 너무 얇게 예민해진 분들 오시면 또 진정해 주는 거 관리하고 막 그런 관리를 했었는데, 최근에도 그렇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에요. 저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아티스트리 제품으로 어떻게 케어를 하냐면요. 일단 화장이 자꾸 뜬다 이런 얘기는 내 생활 패턴을 조금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뭐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이 뭐 야식 먹었거나, 저는 뭐 그런 거 먹고 이러면은 되게 붓거나 많이 건조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이 뜨는 분들은, 사람들이 처음에 각질 생기고 이러면은 각질을 밀어요. 일반적으로 뭔가 이 느낌 싫으니까 더한 걸로 막 이렇게 밀어내는 분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도 보시면 막 때밀이로 막 밀어주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랑 같이 밀면은 좀 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으신데, 밀면은 밀수록 저럴 때는 더 많은 각질을 만들어내요. 피부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우리 에센셜 바이 아티스트리나 하이드라 V에 보시면 앰플 마스크 팩 있잖아요. 그런 수분 라인의 팩을 좀 신경 써서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부슬부슬해진 그 각질이 조금 진정이 돼요. 그럴 때 보라색 팩 있잖아요. 폴리싱 팩. 그걸로 각질 제거를 해주시면 나중에 이제 들뜬 현상도 없어지고 이렇게 촉촉하게 피부가 된 게 느껴지시거든요. 그래서 화장 뜨시는 분들은 먼저 폴리싱이나 이렇게 각질 제거를 먼저 하시기보다는 진정팩이나 수분팩을 먼저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건조증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얼굴 건조증? 남자분 어떻게 하세요? 그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 제가 피부 관리가 세안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피부 좋은 사람들도 하루 안 씻고 자면 피부가 되게 건조해지고 예민해진 게 느껴지는데, 건조한 분들은 일단 수분 라인을 추천해 드리면서, 더마소닉이 있으면 무조건 더마소닉으로 수분 제품 흡수될 수 있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수분 라인 팩 종류가 많아요. 아까 시트팩도 있지만 하이드레이팅 워시 오브 팩도 있고, 그런 팩 종류로 좀 추천을 해드리면서 한 일주일에 한 3번은 수분팩하고 한 번 정도는 각질 제거 같은 거 하실 수 있게 도와드려요. 그래서 화장 뜨는 거나 건조증이나 거의 케어하는 게 좀 비슷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면 나중에 속건조한 거나 겉에 건조한 게 많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얼굴 칙칙한 거, 특히나 잠 못 자고 이럴 때 진짜 칙칙해지고, 술 같은 거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그러신데, 저런 분들은 순환 관리를 먼저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요. 우리 시그니처 셀렉트에 보면 빨간 팩 있잖아요. 그 팩은 같이 핸들링해서 마사지를 하면 열감이 나면서 좀 더 탄력에 도움을 주는 제품인데, 칙칙할 때 그렇게 순환되는 제품들을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이 팩으로도 가능해요. 발라놓고 근육 마사지나 아니면 림프 마사지 같은 거 해주시면 얼굴 색이 좀 환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탄력이나 칙칙한 거나 좀 비슷한데, 탄력 없는 분들이나 칙칙하신 분들이나 비타민C 히알루론산 있잖아요. 그거 뭐 한 통은 바로 못 쓰겠지만 좀 많이 발라서 더마소닉으로 밀어주시면 또 그거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탄력 라인이나 아니면 유스 익스텐드로 주름 개선 같은 거 써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일을 했던 것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피부 고민에 있어서 거의 더마소닉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제 주변에 뭐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더마소닉을 다 쓸 수 있도록 많이 알려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더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 나왔으니까 이걸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은 말인데요. 진짜 너처럼 피부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좀 감동을 먹었어요. 여태까지는 제가 뭐 화장품 이거 뭐 팔러 간 줄 알고 친구들이 기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해서 굳이 그것까지 사지 않아도 되라고 얘기했는데 저처럼 똑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최근에 한 말이,
너 1년에 14나이트 2번 쓰지. 그럼 나도 지금 하면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너 지금 굳이 안 해도 돼. 그냥 이거 산 거 이거 먼저 써. 이랬더니요. 샀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혹은 나도 예를 들어 리뉴잉피를 1년에 한 번 해. 그러면 그거 쭉 한 통 다 쓸 때까지 쓰세요? 저만 까먹나요? 혹은 14나이트를 사서 쓸 때 14일 동안 밤에 다 쓰시나요? 한 번에 쭉? 아, 다 쓰시는군요. 저는 사실 한 번씩 까먹어요. 까먹거나 좀 그러니까 뭐 딜레이 된다던가 그런데 소비자나 친구들이랑 같이 쓰면 확실히 그거는 더 잘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맞춰서 내가 체크도 해주고 혹은 그 친구가 체크를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쓰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 가려운 거는 요즘 마스크를 많이 써서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저도 사실 여드름이 잘 안 나는데 턱에 났어요. 마스크 쓰고 운동하고 막 그랬더니 아무래도 쓸리고 예민해져가지고 피지량도 높아지고 해서 났는데요. 그런 분들은 특히나 가려운 분들은 일단 손으로 만지는 걸 일단 못 만지게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러려면 그러니까 차가운 성분이 들어간 진정 성분이 쓰는 게 좋은데 하이드레이팅 팩으로 피부를 조금 진정시켜주고 수분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호호바 오일이나 페이셜 오일 같은 그런 피부 보호막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스트리스템 마사지 잘 쓰고 하고 계세요? 내가 스스로? 아니요? 잘 쓰고 계세요? 저는 영상을 봤는데 솔직히 잘 못 따라하겠더라고. 그 영상 봤는데 이거 내가 내 얼굴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방향도 다르고 해서 저거 알려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제 얼굴에 하는 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도구 이게 없잖아요. 그럼 손으로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하는 거 한번 가볍게 3가지 다 순서대로 한번 따라하는 거 시간 가져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없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오일이나 영양크림에 오일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섞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크림의 마사지 같은 걸로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 스파츌라가 없으신 분들은 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림프 마사지를 할 건데요. 우리나라는 되게 강하게 하는 관리를 좋아해요. 엄마들 특히 막 세게 안 해주면 관리 안 받은 것 같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웬만한 마사지에 거의 힘이 안 들어가게 하는데 특히 림프 마사지는 우리 이 림프절을 만지는 관리다 보니까 부종이나 면역력 약하신 분들 여기 막 부어 있는 게 보여요. 딱 눈에 보면 누구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네? 제가 보고 계신 분인데요. 꼭 굳이 죄송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맨날 목 감고 다니시라고 막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세게 만져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 림프절을 부드럽게 풀어서 좀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하수구에 찌꺼기나 노폐물이 있어요. 그럼 거기 막히겠죠. 그럼 거기가 부어요. 꼭 살이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 계세요. 살은 안 쪘는데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여기 턱 라인이나 여기 몽 이런 데가 이렇게 부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주목해 주세요. 그런 분들은 손에 힘을 풀고 하시는데 먼저 제가 양쪽을 할 건데요. 한쪽씩 해볼게요. 먼저 도구는 2번째로 하고 이 오른손으로 이쪽을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쵸? 방향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오른손으로 왼쪽을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기본적으로 목에 이 쇄골에서 시작해서 이마로 올라갔다가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쇄골 위쪽 이렇게 움푹 패인 데 있죠. 아무리 뚱뚱해도 움푹 패인 데는 다 있어요.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쓰레기통 배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쇄골 위에 이렇게 움푹 패인 데가 쓰레기통이니까 모든 노폐물 여기다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에서 올라가서
그냥 배출해주세요, 목으로. 근데 막 거기 영상 보면 막 이렇게 롤링 하잖아요. 근데 너무 어렵대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노폐물을 모아서 버려주세요. 둘, 세 번씩 할게요. 둘, 셋. 근데 막 부어있는 분들 보시면 벌써 이렇게 느껴져요, 여기가. 결절 막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건 직업병이겠죠. 어쨌든 그래서 목을 올라갔다 내려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을 세 등분으로 나눠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그 다음 문질러 주시고 세 번. 그래서 배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해서 배출. 어렵지 않죠?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 둘, 셋 하고 배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턱 라인이 있어요. 턱 라인. 강조되고 싶은 이 V 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는 그 라인 있죠? 거기를 이렇게 지나서 귀 앞에 여기 들어간 쪽을 지나서 여기 쓰레기통에 빼주세요. 쇄골. 올렸다가 여기에서 내려서 빼주세요. 턱 라인에서 쇄골로 빼주세요. 그럼 순서가 목에서 여기 왔다가 여기로 왔죠. 그 다음 턱이에요. 턱에 있는 노폐물을 끌어다가 쇄골로. 턱에 있는 노폐물을 끌어다가 쇄골로 버려주세요. 그리고 3번 반복해 주시고요. 되게 쉽죠? 마사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입꼬리에서 쭉 빼서 귀 앞에서 내려가서 빼주세요. 지금 제가 가는 라인이 다 림프절이 흐르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요 입에 가운데에서 끝으로 모아서 배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볼도 이렇게 쓸어주세요. 그 다음에 똑같이 귀 앞에서 쇄골까지. 네. 그러니까 순서가 목, 턱 라인, 턱, 입꼬리, 볼. 그 다음에 남은 데가 이마밖에 없죠. 그래서 이마로 여기 타고 올라가서 네. 근데 세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이따가 어차피 근육이랑 경락도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라서요. 그 다음에 이마로 가서 쭉 타고 가서 버려요. 쓰레기를. 네. 이렇게 세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파츌라는 이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꼭 사용해야 된다 이건 없지만 내가 손이 미끄럽지 않은 상태에서 잡아주셔야지 동작을 내는데 좀 더 쉽고요. 림프 마사지를 할 때는 이런 모양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내가 자꾸 내 목을 찌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계신데 이런 상태에서 잡아주시면 되고 이것도 어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맞죠? 이쪽 할 건데요. 아까랑 똑같이 목선에서 올라와요. 이거다. 목선에서 아까 똑같이 목에서 내려주세요. 청소를. 한 번씩만 갈게요. 아까 한쪽 했으니까. 목에서 올라와서 버려주시고 목 라인 3등분으로 나눠서 올라간 다음에 다시 버려주고 그 다음에 턱 라인 쭉 끌어다가 귀 앞에서 내려서 쇄골로 버려주시고 네, 그 다음에 턱 어려우면 지금 손으로 하시면 돼요. 반대쪽도 짝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버려주세요. 그 다음에 볼도 해서 버려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 남은 이마 찍고 관자놀이에서 쭉 타고 내려와서 쇄골로 버려주시면 돼요. 이게 림프 마사지 끝입니다. 그래서 이거 3개 하루에 3개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알려드리려고 3개를 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2가지 근육이나 경락은 다 위쪽 면을 쓸 거예요. 먼저 손으로 할 건데요. 근육 우리 보면은 얼굴 근육에서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이마, 인상 써요. 저도 인상 되게 많이 쓰나 봐요. 누구한테 쓰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자꾸 자리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안 습관 중에 하나가 얼굴에 클렌징 크림이 발려있을 때 막 이렇게 문질러요. 근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여기 막 파괴하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도 들어요. 다리미 갖다 주면 내 얼굴 좀 펴주면 안 돼? 이러시는데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래서 이제 손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근육 마사지는 그냥 이렇게 목 올려주세요. 그냥 처지게 이렇게 내리지 마시고 많이 쓰는 것 중에 이마 그리고 씹는 근육 딱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보세요. 턱이 네모네요. 그런 분들은 이따가 이제 많이 좀 자극을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눈주름
많이 웃는 분들 보시면 여기 눈주름이 생겼죠. 그런 분들 이제 집중적으로 그 부위를 이제 자극을 시켜주면 되고요. 먼저 목을 이렇게 쓸어 올려주세요. 목젖은 피해주세요. 막 목젖까지 막 이렇게 누르시는 분들 계신데 이렇게 목 이쪽부터 할게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왼쪽 그래서 올려주시고 이거는 손으로 할 때는 이쪽 손으로 해도 괜찮네요. 그쪽 방향 왼쪽을 왼손으로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다음 턱 라인 불편하시면 이쪽으로 하셔도 돼요. 반대쪽으로. 그거는 방법은 딱 정해진 게 아니까 내가 편한 대로. 이걸로 알려드릴까요? 아 이걸 많이 하세요? 훌륭하신데요. 그러면은 요 같은 방향으로 할게요. 오른쪽. 뭐 편한 쪽으로 하시면 돼요. 보시면 먼저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게 크림이 안 발려져 있는 상태로 하시면 조금 어려워요. 내가 초보다 내가 잘 모른다 하면은 좀 듬뿍 발라주시고 하시는데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지금 혹시 아드님이세요? 제가 관리실에서 관리를 해드리는데 이제 여성분들 엄마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나이대가. 그럼 엄마들이 관리를 받고 시원하니까 신랑을 해준다던가 아들을 해주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요 너무 세게 밀었나 봐요. 턱에 염증 생겼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으로는 아무리 세게 해도 여기 염증 나게 하는 거 진짜 무식하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얘로 하는 거는 진짜 위험해요. 살짝만 잘못 쳐도 이런데 근육이 아니라 뼈 같은 데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시라고 힘을 그냥 빼고 하시면 돼요. 그거 말씀드리는 건데 신랑 해주시는 분들 중에 머리 막 뽑는 분들 계세요. 제가 이렇게 스트레칭해서 이렇게 두피를 자극하는 동작이 있는데 막 머리 뜯어서 혼났대요 신랑한테.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머리를 다 뜯었나 봐요 내가 막 이래서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아니 어떻게 제가 10년 한 거를 하루 만에 따라 하시려고 그래요 그랬거든요. 재미없으신가요? 어쨌든 그래서 그건 다른 얘기였고요. 이제 근육 마사지는 턱 라인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손으로도 할 수 있어요. 손은 이렇게 주먹을 쥐고 여기 라인으로 걸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보시면 여기 씹는 근육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걸로 지나갈 때 보면 으득으득한 게 걸려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 다음 얘를 세워서 입을 벌려보면은 여기 뭉쳐있는 게 느껴지시거든요. 그럼 이렇게. 근데 이것도 욕심내서 막 여기 파괴해야지? 막 이런 분들 있으시면 안 돼요. 제가 불안해서 그래요. 막 어디서 배웠어요 하면서 하실까봐. 그래서 입을 벌리시고 뼈가 치지 않는 한도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자극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내려주세요. 그리고 턱 라인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팔자주름이 고민이시잖아요. 눌러서 자극시켜주고 눌러서 내려주고 자극시켜주고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코볼 근육이 이렇게 생겼어요. 코볼도 없는 코볼이지만 이렇게 눌러서 자극을 해줘요. 콧대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고민 리프팅 여기 쫙쫙 올라갔으면 좋겠잖아요. 여기를 올려주시는데 여기도 조심하세요. 뼈 광대를 막 어떻게 막 갈아버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눈뼈가 여기 밑에 있거든요. 거기까지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저도 올라갈 게 참 많네요.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 쭉 해서 관자놀이까지 해서 이마로 올라오는데 저는 인상을 많이 쓰는지 여기가 많이 울퉁불퉁해요. 그런 분들 요철이나 이런 거 있는 분들은 요걸로 사정없이 문지르셔도 돼요. 근데 단 조심하시고 눈 찌르시면 이렇게 눈 이렇게 하실까봐 또 막 힘주라고 했다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위로 올릴 때 힘주고 빼고 힘주고 빼고 하면은 강약 조절이 되고 이런데 눈썹 인상 쓰시는 분들 이거 자극이 돼요. 이렇게 쓰시면 한쪽이 끝나요. 정말 쉽죠? 밑에서 올라와서 여기 타고 가서 여기 해서 끝났어요. 그럼 반대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빨개졌어요? 까무셨어요? 그냥 쉬워요. 목에서 올라와서 이마에서 끝난다. 다 문지른다. 다만 뼈만 안 친다. 눈 안 찌른다. 간혹 막 초보자분들 하시는 거 제가 예전에 이런 테크닉을 많이 가르쳐줘서 더 그런데 막 이렇게 눈꺼풀 이렇게 들리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누워 있는데 그러면은 되게 눈에 뭐 제품도 들어가고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아프면서 시원해요. 이마 근육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경락 마사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락 마사지 참 좋아해요. 경락 마사지는 전신에도 경락 혈점이 있지만 얼굴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극시켜 주는 거고, 우리가 뼈를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최상의 얼굴 컨디션을 만들어 주는 게 경락 마사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뾰족한 부분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할게요. 얘는 혈자리가 얼굴에 많은데 제가 그걸 다 말하면 다 일어나서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편하게 할게요. 이렇게 올려서 인중하고 여기 자극시켜줘요. 얘를 세워서 목젖을 치지 않는 한에서 이렇게 올려주고 내려주고 한 3번 해주세요. 여기가 혈자리거든요. 혈자리가 있어요. 제가 그 이름을 다 얘기하면 오늘 못 끝나가지고 그건 생략을 할게요. 이렇게 혈자리를 자극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중이나 여기 턱 라인에 있는 혈자리도 자극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내려서 빼주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얘도 순서대로 올라갈 건데, 보면은 여기 턱 라인 이런 데도 다 혈점이 있거든요. 얘를 뼈 치지 않는 상도에서 이렇게 롤링으로 자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턱 라인에 혈점 자극해주세요. 이거 지금 손으로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주먹 쥐고. 그 다음에 혈자리 할 때는 여기 뾰족한 부분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입꼬리 옆에 혈자리가 있는데 이 혈자리는 좀 움푹 패여 있어요. 제대로 만지면 약간 움푹 들어간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니에요? 여기요.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아니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이거 되게 혼자 할 때 되게 졸려요. 이거 사실 관리해 줄 때 보면 이렇게 하다가 내가 몇 번 했지? 막 이런 적도 많은데, 이렇게 해서 한 8번에서 뭐 많게는 18번 정도 자극해 주고요. 그럼 코 옆에. 여기도 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코 옆에도 자극을 해 주고, 그다음 눈 앞머리. 근데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눈 찔러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잘 만지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얘로 이렇게 살짝 얹어 놓으면 그 결절처럼 이렇게 으득으득한 느낌이 나요. 고기거든요.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눈썹, 앞머리. 여기도 인상 많이 쓰시면 여기 혈점 있는 데도 아파요.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얘를 힘을 풀어서 눈 주변을 풀어주시면 끝이에요. 그럼 양쪽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짝짝이니까 집에 가셔서 반대쪽을 꼭 해주시면 되고요. 이 마사지들 꾸준히 하시면 진짜 얼굴 작아져요. 저는 뼈가 커서 그런 거고요. 그런 거고요. 오늘 너무 어수선했지만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